예. 자, 오늘의 첫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로 한 동네에 어, 잠시만요. 네, 이게 조금 어레인지가 안 됐었네요. 네, 잠시만요. 네, 한 동네 오래된 호텔에 관련된 건데, 자, 지금부터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시골 학교로 발령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시골 마을에 살면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곳이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하고 굉장히 가까웠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골 마을에는 30년도 넘은 작고 낡은 호텔이 있었습니다. 네. 왜 이 작은 시골 마을에 낡은 호텔이 있느냐? 예전에 나름 관광지로 이름을 날렸던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만 해도 꽤나 관광지로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생긴 건데, 하지만 지금은 마을의 아름다웠던 풍경하고 뭐 산이나 강이 더럽혀지고 또 많이 개발이 돼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이 끊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이제 낡고 더러워졌는데 저기서도 사람들이 묵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가끔 외지 사람들이 그곳에 묵는 걸, 그곳에 그 호텔에 머무르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호텔이 저의 출퇴근길 중간쯤에 있어서 저는 출퇴근을 하면서 호텔에서 들고 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 도대체 왜 이 동네에, 뭐, 그래도 뭐, 동네 끄트머리에, 오래된 사찰도 그나마 남아있고, 그리고 예전에 관광지의 모습이 살짝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모습들을 계속 지켜본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낡은 호텔 주변에 얇은 검은 띠 같은 게 어른어른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네. 처음에는 마을 주민 중에 누군가가 농작물이나 쓰레기를 태워서 생긴 연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연기와는 달리 색이 너무 진하고 까맸던 거예요. 얇으면서 진하고 까만 띠 같은 모양이었던 거죠. 테이프 같은 모양.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 검은색이 현실의 검은색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뭔가 불길한 기운이 풍기는 그런 풍경이었던 거죠. 네. 그 후로도 검은 띠는 계속 제 눈에 관찰이 됐는데요. 조금씩 길어지고 커져서 점점 호텔 주위를 감싸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 띠가 워낙에 얇기 때문에 뭐 그래봤자 호텔의 아주 일부분을 감는데 어쨌든 그 검은 띠의 의도랄까요? 그 의도는 호텔 전체를 감으려는 게 아닐까. 그 방향성으로 봤을 때. 근데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변화 속도는 매우 느렸기 때문에 한두 달 지나서야 조금씩 그 변화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혼자만 보다가 한 번은 옆반 선생님하고 그 호텔 근처를 지나가다가 마침 또 그 검은 띠가 보여서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거 보여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선생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아니,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아주 맑은 파란 하늘이구만? 아, 그래요? 안 보여요? 민망했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사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연히 할머니 주위에 검은색 띠가 휘감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 얼마 안 돼서 할머니는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그 호텔에 어렸을 때 봤던 검은색 띠랑 비슷한 그 띠가 조금씩 조금씩 팽창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 검은 띠가 보이기 때문에 뭔가 불길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검은 띠를 본 건 딱 단 한 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족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호텔 관계자들한테 뭐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 후에 저는 다른 초등학교로 발령이 났고 그때 일을 까맣게 잊고 살게 되었죠. 네. 그런데 벌써 그곳을 떠난 지 1년이 넘은 상태인데 어제 저녁에 TV 뉴스를 보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TV 화면에 그 오래된 호텔이 무너진 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방송에서는 이 호텔이 너무 노후되어서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죠. 결국 몇 년 사이에 호텔의 전체를 검은 띠가 다 차지해버렸구나.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무너진 호텔 위 허공에는 분명히 검은 띠가 쌓이고 또 쌓여서 큰 막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호텔의 원래 모양처럼요. 제 눈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아, 양희님 의정부 사신다 그랬었죠? 네네. 아, 부대찌개 저도 무척 좋아하는데요. 아, 부대찌개 거리가 있구나. 네. 아, 예전에 TV에서 잠깐 거기가 의정부였던가요? 네. 하여튼간, 먹고 싶네요. 아, 그, 사람의 죽음의 기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왔던 주인공은 어떤 건물 전체의 생가사 를 느끼는 것이고 그 검은 띠의 정체는 글쎄요. 뭔가를 암시해주는 띠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어떤 악이나 악기의 모습이 검은 띠로서 형상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는 분들이 좀 이제 괴로울 것도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작년에 라이브 처음 시작했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쓰기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사람의 기운을 느끼는 편이잖아요.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뭐 친구들한테 조언해 드렸던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요즘도 뭐 제 가족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거나 이럴 때 그 사람한테 저를 데려가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 같냐?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제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가족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제 느낌이랄까 이런 걸 믿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뭐 생가사는 뭐 잘 모르고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느낌, 사람의 그 희미한 느낌을 읽는 듯한 뭐 그런 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게 이제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누구도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 저의 이런 작은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예를 들어서 훈련을 한다거나 커지거나 뭐 증폭되거나 이러면 뭐랄까요, 그런 어둠의 기운도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귀신을 별로 보고 싶지는 않은데, 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뭐 많이 본 건 아니잖아요. 네. 한 번 정도 봤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양희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초창기 때 이제 라이브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특히 제가 사기꾼 뭐 이런 사람들은 잘 알아보는 편이에요. 특히 사기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기꾼도 저한테 유명한은 아니에요. 하여튼 저한테 좀 걸리신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네. 핑크디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저도 뭐, 가위는 뭐, 아주 많이 눌렸습니다. 많이 눌렸고, 별 희한한 가위를 다 눌렸었고, 네.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가위는 잘 안 눌리는 편이고요. 네. 꿈은 아주 그냥 그 짜잘한 그냥 집안 관련된 자잘한 예지몽 같은 경우는 뭐 꾸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꿈에 친형님이 나오신다. 그러면 이제 뭐 다음날 형이 저한테 전화해서 뭐 뭔가 부탁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좋은 일을 전달해 주신다든가 네. 이런 거는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 게. 네. 그래서 집안에서 제가 무당으로 불렸었잖아요. 저희 집안에서는 농담처럼 예지몽을 너무 잘 꿔가지고,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러신 편이라서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무당 집안은 아닌데, 네.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무당 선생님한테 실제로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 이쪽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무당 선생님이 그렇진 않고, 인간계와 무당계의 중간 정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안심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글을 쓰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고 그렇지 뭐 점을 본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근심이 됐었던 거예요. 꿈이 너무 잘 맞아서. 예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사건 같은 경우도 한번 꿔서 맞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사건이라는 게 또 사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뭐가 있나 싶어서 무당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더니 아니다. 넌 안심해라. 우리 과는 아니니까 대신 보통 사람하고 우리 같은 무당하고 중간 정도니까 뭐 나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인간계와 무당계의 중간인 사람은 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예술 분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글을 더 많이 썼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뭐 그 작은 느낌이지만, 네. 그리고 뭐 검증할 수 없는 능력이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소중한 능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주변에 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귀신 보시는 분들도 뭐 우리 채널에도 꽤 계시고요. 네. 네. 촉이 좋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 네. 그리고 그
예전에 조금 오만해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 주위에 지인들이죠. 지인들의 느낌이나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했다 하면 바로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자다가 갑자기 몸이 들려집니다. 몸이 들려지면서 누군가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저 하늘, 깜깜한 하늘 끝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슈퍼맨보다 더 빠를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쫙 끌어올려졌다가 밑으로 팍 때려져요. 굉장히 괴롭죠. 그거 한 두세 번 연속으로 다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지인들이 혹시 나 보이는 거 없냐 해도 뭐 얘기는 안 해요. 네. 솔직히 뭐 잘 보이지도 않고요. 네. 네. 그냥 뭐 사기꾼 정도 좀 감별하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확신하는 사람들이 사기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건물의 느낌이나 뭐 요 정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제 능력 아닌 능력인데 이것을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느낌인 거죠. 개인의 느낌인데 조금 확률이 조금 높은 느낌인 거죠. 느낌이라는 건 언제든 틀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섣부르게 누군가에게 너 이런 거 같아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고 조언도 잘 안 해요. 네. 조언해봤자 사람들이 말도 안 들어요. 네. 안 듣고 나중에 네 말 들을 걸 뭐 이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 해요. 네. 네네, 지금 방송입니다, 공곰님. 네. 강희맘님, 네. 그렇군요. 키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키가 좀 커서 한 180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요? 그 꿈을 다시 꿔야 되나요? 그 꿈을 꾸려면 뭔가 사입이라도 점 같은 걸 제가 봐야 되는데, 힘들 것 같네요. 장민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능력이 진짜로 있는 거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 딱 미스테리 공포 소설 쓰기에 좋은 딱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늘에서 받은 거죠, 그거는. 네. 감사하게도. 그래서, 원래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래 시트콤 쪽 썼던 사람이잖아요. 방송국에서. 네. 제대로 뭐 방송 나간 작품은 없지만 근데 우연찮게 이쪽 공포 미스테리 이쪽으로 온 게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나한테 좀 특이한 일이 좀 꽤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네. 뭐 세상에 불가능은 없기 때문에 뭐 키가 크면 좋지 않을까요? 네. 네. 자, 이제 또 슬슬 이장님 느낌 나요? 네. 여기 마이크도 있고 제가 어제 잠을 좀 잘 못 자서 목소리도 걸걸하고 그리고 이 옷도 이장님이 이렇게 입나요? 네. 왜 이장님 같으신지는 잘 모르겠네. 네. 그래서 데이비드님 그 2편이 나올 거예요. 2편이 네. 2편이 다음 주에 업로드 될 겁니다. 네. 뭐 자세한 스토리는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네. 2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나현님 감사합니다. 네. 사실 꿈을 많이 꿔요. 제가 꿈을 많이 꿔서 제가 쓰는 이야기에 한 5에 하나? 이 정도는 제가 꿈꾸다가 이렇게 스토리 찾는 거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유, 우주인님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그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네. 아, 핑크딥스님,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 소재가 이제 딸릴 때가 있잖아요. 소재가 부족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신문, 주로 이제 사건, 사고, 이런 거 보면, 뉴스 이런 거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아이디어를 많이, 어, 글쎄요, 뭐, 제가 뭐, 루시드 드림까지는 뭐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자면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면서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이런 얘기 재밌겠다 하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해놔요. 꿈을 꾸든가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그 뭔가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거를 어떻게 자면서도 그 이야기를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쓰고, 네. 그리고, 메모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도 노트 되는 핸드폰 있잖아요. 갤럭시.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노트를 하고요. 네. 그리고 누구한테 재밌는 이야기 들으면 또 노트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중간에 다른 일을 했지만, 어, 사실 글을 쓰기 시작한 건 20대 후반부터 대학 졸업하고부터 계속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 썼던 작품들이 또 영향을 줘서 그때 썼던 작품들의 아이디어를 또 증폭시켜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나름 띄었는데 안 보이나요? 네. 맨 위에 보면 이게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 건가? 잠시만요. 체크할게요, 장면님. 끝에 걸쳐서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음, 장면님, 저기 주소창에, 아니, 채팅창에 고정을 해놨는데, 고정해 놓은 데서 그 투네이션 창 띄운 거 안 보이시나요? 보이죠? 제가 맨 앞에다가 써놨어야 되는데, 이것도 처음 해보는 거라 끄트머리에 붙어서 잘 안 보였을 거예요. 네. 장민님 말씀 잘 하셨어요. 다음부터는 그 주소창 앞부분에 써놔야 되겠네요. 네. 네네. 네, 그 어벤져스처럼 힘을 합쳐서 사건을 해결하고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특집으로 저도 그런 거 재밌어 하거든요. 각 캐릭터들이 모이는 거. 그래서 특집으로 한번 해볼 생각은 있어요. 네, 그렇죠. 안강산하고 안드레아 다 나오고요. 네, 네. 그러면 네, 냥이님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필이면 어제 또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실화 사건이고요. 조금 길어요. 길을 거예요. 네. 들으시면서 재밌는 채팅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88년 9월 20일 화요일 9시 30분이었습니다. 뉴멕시코에 사는 타라 칼리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평소와 같이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자전거를 타러 가기 아주 좋은 날씨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타라라는 여자는 어머니의 핑크색 자전거를 빌려 탔습니다. 이 타라라는 이분은 굉장히 활동적이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또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타라는 집에서 나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만약 내가 12시 30분에 남자친구하고 테니스를 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혹시 내가 정오까지 집에 못 돌아오면 자동차로 데려와 달라는 말을 남겨요. 그런데 타라 칼리코는 그 말만 남긴 채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돼도 칼리코가 오지 않으니까 어머니는 그녀가 자전거를 타던 길을 따라서 칼리코를 찾아 나섰어요. 찾지 못했죠. 어머니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칼리코의 소니사 워크맨과 카스테이프 일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 칼리코가 자기가 간 길을 표시하려고 일부러 남겨둔 것이 아니야 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자전거를 탄 칼리코를 목격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자전거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납치가 있었다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아무도 실제로 목격하지 못했어요. 다만 포드로 보이는 밝은색 픽업 트럭 있잖아요. 그게 칼리코를 뒤따라가는 걸 봤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드 트럭이 실제로 칼리코의 실종과 관련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고 그 픽업 트럭의 소재 또한 결국 찾질 못했어요. 도대체 칼리코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러던 중에 1989년 6월 15일 날 뉴멕시코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조의 편의점 주차장에서 남녀 2명이 묶여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이 발견되었어요. 여자는 칼리코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는 소년이었거든요. 나머지 한 명의 소년은 아빠하고 칠면조 사냥을 나섰다가 실종된 9살짜리였어요. 이 사진을 발견한 여성은 이 문제의 사진이 흰색 토요타 벤이 주차되어 있던 곳에서 있었고 이 토요타 벤의 운전자는 코스염을 기른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라고 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길을 막아서 차를 잡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 또 문제의 그 운전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폴라로이드 사진에 쓰인 필름으로 봐서 문제의 이 사진은 1989년 5월 이후에 찍힌 것으로 판명이 났거든요. 그런데 칼리코가 사라진 게 88년이었으니까 혹시 끌려가서 이런 사진을 찍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방송을 타게 됐고 칼리코의 어머니가 그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나온 그 여자가 폴라로이드 사진 속 여자가 칼리코하고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 사진에 나온 그 여자의 그 얼굴에 흉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흉터랑 비슷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그 칼리코가
행방불명됐던 그때와 비슷한 시기 1988년도 4월에 뉴멕시코 지역에서 실종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 나왔던 소년이에요. 걔 이름이 마이클 헨레이라는 아이인데 이 마이클 헨레이의 친척도 이 방송을 보고 사진에 나온 소년이 헨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진 속 인물이 정확히 얘기하면 사진 속 인물이 소년이 마이클 헨레이가 아니라 마이클이 아니라 친척이 그 사진을 보고 이 아이가 자기의 친척인 소년 마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폴라로이드 사진 속에 어떤 여자와 소년의 얼굴이 찍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칼리코의 어머니는 그 여자가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소년의 친척 그 사진을 본 어떤 분은 그 소년이 자신의 친척 아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네, 가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을 검사한 경찰이 사진 속 여자가 칼리코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또 FBI는 판단을 유보했어요.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칼리코의 어머니는 완전히 이제 또 절망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게다가 사진 속 소년을 본 그 헨레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 사진 속 소년이 마이클 헨레이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즉 칼리코 어머니도 그 사진의 여자를 보고 칼리코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마이클 헨레이라는 사람의 소년의 어머니도 그 사진을 보고 그 사진 속 소년은 마이클 헨레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헨레이라는 아이의 사체가 1990년에 원래 실종된 곳에서 1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요곳은 칼리코가 실종된 곳에서 121km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또한 경찰은 마이클 헨레이가 그 조난 끝에 얘가 칠면조 사냥을 했던 애잖아요. 조난 끝에 그 근처에 있는 산에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칼리코의 어머니와 그리고 마이클 헨레이의 어머니죠. 둘 다 애들이 행방불명된 거죠. 공통점이라면. 그래서 그 사진 속 아이가 자신들의 아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마이클 헨레이 소년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었고요. 칼리코는 불확실한 거죠. 네. 그렇게 세월이 그냥 흘렀어요. 쭉 흐르다가 참 이게 질기죠, 사건이. 사진이 발견된 지 20년 후에 또 그 지역 포트 세인트조의 경찰관이 2009년 6월 10일과 8월 10일에 뉴멕시코 엘버커키시의 소인이 찍힌 우편 2장을 받아요. 한 사진은 갈색 머리를 한 소년의 사진이었고 입가에 검은 칠이 되어 있는 것이 마치 1989년에 폴라로이드 사진 속 소년을 연상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원래 소년의 모습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8월 12일 날 같은 지역 포트 세인트조의 한 신문사가 8월 10일자로 엘버커키 소인이 찍힌 세 번째 우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우편에는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입가에 검은 칠이 되어 있는 소년의 이미지가 들어있었는데 이 소년이 경찰이 얼마 전에 받았던 그 사진의 소년인지는 또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편지들 모두에는 반송 주소나 소년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타라 칼리코의 실종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칼리코의 그 폴라로이드 사진 속에서 칼리코가 있었고 그리고 소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소년의 어머니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실제 자신의 아들을 찾았어요. 실제 자신의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진 속에 있는 또 다른 소년은 그 폴라로이드 사진 속에 있었던 소년이랑 비슷한 또 그 소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있다면 칼리코도 여전히 살아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또 비슷한 시기에 한 심령술사가 나섰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칼리코는 결국 살해돼서 캘리포니아에 묻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한 결과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또 그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칼리코가 살았던 뉴멕시코주 발렌시아 카운티라는 곳에 보안관이 있는데 르네 리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엉뚱한 얘기를 해요. 자신이 칼리코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리베라라는 보안관의 말에 의하면 트럭을 타고 칼리코 뒤를 쫓아가던 애들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고를 은폐하려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칼리코가 죽고 또 다치거나 죽었는데 은폐하려고 어딘가에 숨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자신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는 할 수 없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헷갈리는 게 보안관인데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칼리코의 그 아버지가 있거든요. 의붓아버지 존 도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증거를 내놓거나 용의자를 잡지도 못할 거면서 그런 말을 하면 되냐라고 뭐라고 얘기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2013년 10월에 또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돼서 6명의 경찰관이 칼리코의 실종을 재조사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칼리코 사건을 해결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고요. 일단 공소시효는 영구 정지된 상태라 수사는 할 수는 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자면 칼리코라는 여자가 뉴멕시코에서 실종이 됐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어요. 뭐 폴라로이드 사진 속에 여자가 칼리코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사진이 날아와서 뭐 이러저러하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지역 보안관이 사실은 내가 그 사건을 안다. 하지만 결국 이 칼리코라는 여자는 찾지 못했던 거죠. 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네. 현정님 오셨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안녕하세요. 지승님은 처음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주 오세요. 네. 네, 2월은 정말 짧죠. 금방 지나가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이 그 사진인데 칼리코의 어머니는 그 폴라로이드 속 사진이 본인의 딸이 맞다라고 확신을 하잖아요. 경찰도 맞다라고 판단하지만 FBI는 유보 상태고, 네, 힐베르토님 반갑습니다. FBI는 유보 상태고, 그러니까 칼리코의 어머니는 계속 미련이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에도 계속 푸시를 하기도 하고 해서 조사를 하다가 그와 유사한 사진이 칼리코가 나온 건 아니지만 칼리코와 같이 찍혔다라고 추측되는 그 소년이 있는 사진이 또 우편으로 또
그 소인도 안 찍히고 오니까 또 조사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사건이 안 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증거 아닌 증거가 많은데도 못 찾고 해서 되게 신기한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다소 길긴 하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장미님 말씀대로 뭐 심령사진이라면 더 이제 으스스한 거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과시형 범죄자가 그렇게 해서 보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 폴라로이드 속 사진이 칼리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렇게 어떤 범죄자에 의해서 납치를 당해서 그런 고통을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끔찍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음, 그, 이제 슬슬 봄이 오고 한절기가 돼서 입맛이 없으신가 보네요. 네. 네. 저는 뭐 입맛이 없었던 적이 뭐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없고 평상시에는 뭐 입맛이 없지는 않아서 네. 답답하시겠네요. 입맛이 없으시면. 네. 자, 이게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네. 세 번째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한적한 시골 동네였어요. 근데 이 한적한 시골 동네가 신도시로 지정되더니 몇 년 만에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하게 된 거죠. 수많은 아파트가 생겨나고 상가가 생기고 도로가 생기더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독립하려고 기회를 노리던 현철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현철이도 그 신도시의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서 사람들 속에 끼어듭니다. 뭐 끼어든다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신도시 가장 중심에 있는 교차로에서 자꾸 사망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 교차로는 현철이라는 사람이 사는 오피스텔 12층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상하네. 왜 저렇게 많이 사고가 일어나지? 현철은 콜똘히 생각을 합니다. 신호체계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 통행이 많은 것도 아니었기에 굉장히 의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밖에 나와보니 비가 오고 있어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우산을 갖고 밖으로 나와서 그 교차로 앞에 서 있다가 우산을 쓴 채로겠죠.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중간에서 현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게다가 우산을 쓰지 않아서 온몸이 흠뻑 젖은 사람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커피숍 오픈했거든요. 네? 제가 무료 커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거기 커피숍 보이시죠? 저기서 잠깐만 드시고 가세요. 황당한 거죠. 근데 낯선 여자인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 여자가 가리키는 곳을 싹 돌아보니까 정말로 그
현철이가 왔던 길 반대편에 커피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현철은 그녀의 미모에 빠져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속으로 그래 뭐 공짜 커피 한 잔 정도 괜찮겠지 뭐. 그래서 그냥 오픈 행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때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끼익 하면서 바로 앞에 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혀 자동차는 의식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운전자가 당신 미쳤어! 라고 하면서 현철에게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싶어서 신호등을 봤더니 이미 빨간색으로 바뀌고 사람들은 모두 인도로 간 지 한참이나 된 시간이었어요.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리고 뭐야 하고 무의식적으로 옆을 딱 돌아보니까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앞을 봐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리고 서둘러 길을 건너서 그녀가 가자고 했던 커피숍 자리를 보니까 맙소사. 그것은 빈 상가였어요. 상가. 완전 텅텅 비어있는 빈 상가였어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내가 본 여자는 뭐고 왜 신호등을 그렇게 빨리 빨간불이 들어왔으며 그 빈 상가는 뭐였을까 해서 볼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넋이 빠져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 후에 이 현철이라는 사람이 근처 부동산 중개소에서 들은 얘기예요. 부동산 중개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의 신도시가 다 건설돼서 상가 분양이 한참일 때 한 여자가 이 교차로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주 길고 아름다운 여자였다라고 해요. 근데 그 여자가 커피숍을 차리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가리켰던 그 빈 상가가 바로 커피숍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현철은 굉장히 오싹함을 느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허망하게 하늘 품고 세상을 떠난 그녀가 안타깝기도 했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장미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후원해 주신 금액은요. 네, 채널 발전을 위해서 귀하고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장미님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이고 써니 형님, 네, 써니 형님 감사합니다. 네, 후원해 주신 금액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쓰겠습니다. 써니 형님 감사합니다. 네. K님도 보내주셨네요. K님 감사합니다. 네. 보내주신 금액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소중히 귀하게 잘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원 자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네. 식사 중이시군요. 써니 형님. 네. 들어만 주셔도 감사하죠. 네. K님, 네. 지금, 네. 얘기를 지금 세 번째 얘기였고요. 지금 한두 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장미님, 투네 잘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멘트 할 때 왔는데, 요번엔 투네가 소리가 안 났던 것 같아요. 보통 소리가 나는데, 네.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조금 무서우면서도, 네. 신도시
가보면, 그것도 막 생긴 신도시에 가보면 약간 그런 어떤 쓸쓸함이나 또는 뭐랄까 약간 냉한 기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는, 네. 그러면서 사람의 때가 묻고 사람의 호흡이 공기에 전달되고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10년 정도 지나고 하면 좀 사람이 사는 동네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새로 생긴 신도시는 조금 삭막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랑 잘 맞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선택한 이유는 요즘에 신도시 뭐 이런데 빈상가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쪽 하남 미사인가요? 그쪽에도 많고, 네.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런 건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힘들겠고요. 또 그 빈상가는 아닌데 또 들어가신 분들, 특히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옆에 빈상가가 있으면 장사가 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도 너무 또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 하여튼간 네. 여러 가지로 네.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즘 뭐 상황이 워낙에 뭐 자영업자분들이 또 살기가 힘들고 해서 어, 아, 그러게요. 이 빈상가들이 많고 그러면 아, 근데 이 공실률이나 이런 것들이 종로나 뭐 이런 시내도 꽤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아, 제가 뭐 어, 그냥 글 쓰고 방송하는 사람이지만 한 시민으로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저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든 시기들을 겪고 있어서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자영업자들도 꽤 있고, 그리고 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그것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못 나가기 때문에, 어, 경제적으로 지장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굉장히 그 피부에 와서 닿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요즘에는, 점심은, 네. 며칠째 계속 비빔밥을 먹고 있습니다. 네. 저랑 같이 살고 계신 분이 요즘에 좀 바쁘세요. 요즘에 바쁘셔서 점심을 비빔밥으로 계속 주시더라고요. 네. 물론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진 야채 때마다 야채가 달라져요. 그래서 가진 야채와 그리고 제가 음,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횡성 가까운 데 살았기 때문에 네, 횡성 옆에 원주 이쪽 살았잖아요. 그래서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고기 고명을 얹고 해서 비빔밥을 먹는데 오늘도 그거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습니다. 네. 야채 종류를 조금씩 바꾸니까 질리지도 않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점심에 비빔밥을 먹습니다. 네. 그죠? 세계적으로 다 그럴 거예요. 네. 알래스카도 아, 같겠죠. 네, 맞아요. 굉장히 많고, 뭐 지나가다 보면, 그래요? 강희맘님? 비빔밥이 제일 손 많이 가나요? 오, 맞아요. K님, 네, 기억해요. 네. 강원도 영월에서 사셨다는 거 기억해요. 네. 그때 도깨비불 이런 것도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강희맘님은 툰에 실패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저 19살까지는 원주에 살았잖아요. 저도. 네. 아, 써니 형님은 부산 출신이시군요. 네. 그렇군요. 네. 와, K님, 저랑 인연이 있으시네요. 네. 아유, 그러니까 또 반갑네요. 네. 원주에서도 또 사셨다고 하니까. 네. 그렇군요. 저는 비빔밥이, 아, 손이 가장 덜 가는 줄 알고, 손이 덜 가는 줄 알고, 아, 편하게 이 같이 사시는 분이 점심을 제공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근데, 근데 화면에는 안 떴나요? 강희맘님? 화면에는 제가 못 봤는데요? 제가 못 본 건가요? 아, 근데 화면에 그것도 떠야 되는데? 아까 장미님이 투내하셨을 때는 화면에 이렇게 떴었거든요. 아, 그래서 강희만님이, 음, 슈퍼챗을 보내주셨군요. 그, 보내시긴 했는데, 아, 그러시군요. 아유, 어찌됐든, 강희만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님들이, 애청자님들이 이 후원해 주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세요. 네. 아, 그러셨어요? 아, 그럼 제가 들어가서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네. 고생하시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일요일 날 이제 공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소리나는 책방 그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네, 혜숙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소리나는 책방 블로그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방송했던 글 있잖아요. 방송했던 글을 아, 글자로 원래 소설 형태로 업로드를 할 거예요. 네.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제 계획은 이 미스테리 공포 아닌 제가 썼던 글이나 제가 쓰고 싶은 글들도 거기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업로드를 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블로그에 또 후원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써놓을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좀 더 소리나는 책방에 대한 정보를 디테일하게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소리나는 책방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소리나는 책방 대문 있고 밑에 소리나는 책방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나는 책방 블로그 딱 누르시면 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소리나는 책방 블로그에 오시면 후원 방법도 제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들 고생하셔가지고 네. 아, 강희만님 며칠 되셨군요. 네. 아, 혜승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블로그에는 오디오도는 안 올리고요. 일단은 글을 업로드 하는데 지금은 한 5개 정도 올렸나요? 차근차근 이제 다 올리기는 할 건데 아마도 이 유튜브 방송보다는 좀 늦을 거예요. 얘가 유튜브 소리나는 책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유튜브 소리나는 책방 하고 그리고 좀 뒤늦게 글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또 글로 읽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못 들을 때도 있으시니까 음, 그리고 저도 저의 좀 다른 스타일의 미스테리 공포 아닌 뭐 로맨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쓰고 싶을 때 있을 수도 있어서 시라든가 이런 것도 제 나름대로 또 올려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겸사겸사해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블로그가 잘 되면 나중에 웹사이트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워낙에 바쁘기 때문에 자주 업로드를 못 하는데 차근차근 이제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공식적으로 전체 공지를 드릴 거고요. 지금은 제가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장미님.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또 뭐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이어폰이 없다. 그럴 때 뭐 이렇게 보신다든가, 그리고 이제 조금은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게 제가 꾸며볼 계획이에요. 네. 그리고 그쪽도 보니까 영상을 올리는 그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활성화된 것 같지 않아서, 네. 그래서 이제 글로써 또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저의 또 새로운 모습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 이제 조금 네,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네. 강희맘님, 사실은 저도 노안이 와서 전자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책을 애용하고 있잖아요. 네. 전자책은 글씨를 크게 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책을 애용을 하고 아이고 K님, 이게 한국 시간에 뭔가 젖어 드시는 거 아닐까요? 한국은 점심시간으로 가니까 K님의 마음이 한국으로 와 있기 때문에 한국 시간에 적응이 되시는 게 아닐까요? 네. 아이고, 강희맘님 불을 지르시네요. 어떡해. 저 오늘도 비빔밥 먹어야 되는데, 짬뽕. 야, 미치겠다, 짬뽕. 네. 짬뽕 한 그릇. 제주도 짬뽕이 또 맛있다고 하던데. 그러신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해장하신 걸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실화 사건이고요. 운동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7년도 얘기고요.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에서 한 소녀가 해변을 산책하다가 소위 스니커즈라고 하는 운동화를 하나 발견을 해요. 그런데 그 운동화를 보던 소녀가 거의 까무러칠 정도로 놀랍니다.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요. 왜냐하면 그 운동화 속에는 사람의 발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단발 사건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많은 수의 발이 해안으로 몰려왔어요. 게다가 마음씨 안 좋은 나쁜 사람들이 그 가짜 발들을 또 해안 여기저기에 던져놓으면서 사건을 막 미궁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미궁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그래서 2008년도에 밴쿠버 경찰이 한 남성이 자살한 거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있었거든요. 이 남성의 DNA와 해안에 밀려든 발, 신발 속에 든 발, 이 발의 DNA가 일치한다는 걸 알아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역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여자의 두 개의 발이 DNA와 일치한다는 것도 알아냅니다. 경찰이 이렇게 밝혀내자 많은 사람들이 그 발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다리에서 떨어져 내린 사람들의 것이라고 추측을 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다리에서 떨어져 내리면서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발만 보이는 건 말이 안 된다. 다른 신체 부분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그 발들은 인근 섬에서 일어났던 비행기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2004년도에 아시아에서 일어난 쓰나미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발견된 신발의 제조 연도가 모두 2004년 이전이라는 이유에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DNA 일치하는 시신까지도 얻었는데 왜 발만 해안가로 밀려왔는지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신원은 아직도 알아내지 못했죠.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강희만님은 해장하신 게 아니라 그냥 얼큰한 게 땡기셨군요. 맛있었겠다. 장미님, 저도 한때 해장할 때 짬뽕을 애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특히 저는 30대 때 짬뽕을 무지하게 많이 먹은 것 같은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술을 꽤 먹었던 것 같아요. 주량이 약한데 술자리는 총각대라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밤새서 술 먹고 집에 들어오고 뭐 이랬던 적이 꽤 많았는데 그러면 다음날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꼭 짬뽕으로 해장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저희님은 해장으로 라면 드시고요. 네. 아이고, 벌써 한 그릇 하셨군요. 네. 써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하나 정도 하면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요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신발 속에 발만 들어서 온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네. 아이고, 써니 형님 식사하시면서, 네. 그래도 또 가끔 이렇게 또 채팅을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럴까요, 장미님? 바닷물에 시체가 부패돼서, 잘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화면을 보고 싶은데 자료 화면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위, 잘라진 부위를 보면 이게 인공적으로 그런 건지 아닌지 또 이렇게 알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내용은 없어서 조금 답답했고요. 네. 그래서 상상만으로도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게 온다는 게 진짜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은, 네. 네, 상상만으로도, 지금도 소름 끼쳐요. 네. 그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해변에서 물놀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신발에 그런 발들이 막 이렇게 밀려온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공포스럽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발견했던 그쪽 브리티시 콜롬비아 이쪽 사는 그 소녀 같은 경우에 너무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처음에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신체 부위를 따로따로 해서 훼손시켜서 그렇게 한 건가. 근데 또 경찰이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또 스스로 돌아가신 분의 그 DNA랑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케이님, 네네. 아이고, 오늘 저기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케이님도 행복한 밤 보내세요. 네, 늘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아,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마도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 이야기고요. 요것도 실화 사건인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네. 자,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29년 필리핀에서 태어난 테레시타 바사라는 여성분이 계세요. 이분이 1960년대에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하십니다. 그랬다가 그 후에 시카고에 있는 에지워터 병원이라는 곳에서 호흡기 치료사로 근무를 하세요. 굉장히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폭력 사건에 휘말릴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1977년 2월 21일 밤 9시 소방서에 바사의 집에 불이 났다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소방관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불 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녀의 사체를 찾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불에 의해서 시신이 어느 정도 훼손되었었겠지만 어떤 부분이 보였냐면 흉기로 이미 죽임을 당한 상태였어요. 바사라는 이 여인은. 아마도 범인은 그것을 은폐하려고 자신이 흉기로 바사를 죽인 것을 은폐하려고 불을 지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를 찾지는 못했어요. 단지 보석이 없어졌다는 거. 이 정도만 증거로 잡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딱히 그 보석을 훔쳐갔다. 이거 말고는 이렇다 할 만한 증거를 전혀 찾아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수사는 난항을 겪습니다. 그러던 중에 희생자의 이 바사의 직장 동료 레미 추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추아라는 사람은 이 희생이 된 바사라는 여자와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저 직장 동료였는데 희한하게도 이 바사와 관련된 환상을 보고요. 악몽을 자주 꿔요. 이 추아는 처음에는 그 직장 라커룸에서 바사 뒤에 한 남자가 이렇게 서 있는 얼굴을 봅니다. 환상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이 추아의 꿈에 계속 반복돼요. 희생자 뒤에 어떤 남자의 얼굴이 보이는 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의아해하죠. 그러던 중에 이 추아한테 희생자 바사의 영혼이 들어갑니다. 그 영혼이 들어가서 남편한테 그날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당 선생님들한테 신이 들어가듯이 희생자 바사의 영혼이 추아한테 들어가서 추아가 바사가 돼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날의 사건이 이렇게 진행됐다. 그래서 이 바사의 영혼이 들어간 추아는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병원에 있는 알란이라는 사람이 바사를 공격했다고 주장합니다. 알란이 바사를 죽인 후에
매트리스 아래에 숨겨놓은 다음에 불을 질렀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바사의 보석을 훔쳐서 그 알란이라는 남자의 와이프에게 주었다는 아주 세밀한 디테일까지 말을 합니다. 결국 남편이 추아를 설득을 해서 추아는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꿈을 꿨고 또 그 희생자 바사의 영혼이 내 몸에 들어왔다. 경찰은 당연히 처음에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겠죠.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 정말 그 알란의 와이프가 바사의 보석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보석이 원래 바사의 것이었는지는 바사의 사촌이 증명해 주었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영혼이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네. 놀랍죠? 네. 결국 경찰은 알란이라는 남자를 감옥에 들어가 있게 만듭니다. 14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게 만드는데요. 사실은 증거가 좀 더 있었으면 훨씬 더 긴 형량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경찰은 아쉬워했다고 하죠. 네. 정말 놀라운 거는 정말 바사의 영혼이 자신을 죽인 살인자의 이름을 알려준 걸까요?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네. 실화 이야기는 제가 구글링을 해서 해외 사이트를 많이 뒤져요. 많이 뒤지고 해서 찾아내서 직접 제가 번역을 해요. 네. 그래서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발췌를 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만 하면 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발췌를 해서 섞고해서 번역해서 제가 다듬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려드리는 거고요. 네. 강희만님 이름이 너무 길어요. 네, 냥이님 블로그 네. 뭐 자주 업로드는 못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업로드 할 것 같아요. 블로그도.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100%그 피해를 당했던 바사 있잖아요. 바사의 영혼이 알려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추아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했지만 이분이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체질의 사람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 사실을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알게 된 것 같고요.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이 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TV에도 나올 수 있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저는 뭐 TV에서 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네.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재밌더라고요. 마치 제가 쓰는 소설의 현실판 같기도 하고, 네. 써니님은 서프라이즈 광팬이세요? 네, 저도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조금 덜 보는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 네.
제가 또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프라이즈하고 또 비슷한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어,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네. 아, 난영님, 큰 사건이었네요. 네. 음, 그죠. 지금도 생각하시면 그러시겠어요. 네. 그죠. 강아지들 20년 넘게 사는 애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보통 20년까지는 잘하면 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를 집에서 많이 키웠었는데, 어, 중간에 고양이로 환승을 했고, 요즘에는 못 키우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또 점심시간이고 해서, 네. 저도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만들어주시는 또 비빔밥을 먹어야 되고, 또, 강희맘님 때문에 오늘 또 중국집에 전화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고요. 네. 마음 같아서는 저도 짬뽕 바로 전화해서 시키고 싶지만, 아, 3월 중순까지는 제가 또 다이어트를 좀 계획하는 중이라 웬만하면 밀가루를 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짬뽕은 그때까지 좀 미뤄두고요. 네. 네. 양이님도, 네, 그렇죠. 저도 고양이 키워봐서 아는데, 너무 슬프죠. 고양이 죽었을 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 몇 마리 계속 키웠었는데, 네.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저를 현혹시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 눈을 보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하는데, 어. 우저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비빔밥 먹으러 이제 가야죠. 네. 와, 멕시칸 음식이요? 네. 이 한국에서는 멕시칸 음식이 귀합니다. 네. 프랜차이즈나 가야 맛볼 수 있어요. 네. 나녀님 맛있게 드시고요. 네. 예, 저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어, 장미님,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토요 판타지 극장 두 번째 시리즈죠. 네, 두 번째 시리즈로 왕시모녀 생존기라는 작품이 시작이 됩니다. 네. 아마도 지난번 작품하고는 좀 스타일이 다를 거고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모 웹소설에 굉장히 길게 올렸던 작품인데 그것들을 굉장히 다이제스트 줄여서 소리는 책방 컨셉에 맞게 다시 개작을 해서 올라갈 거고요. 내일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1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희정님 안녕하세요. 네. 근데 지금 라이브가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희정님. 네. 네, 비빔밥 대동단결 양이님. 네. 예, 강희맘님 맛있게 예, 맛나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강희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짬뽕에다 낮잠이라니요. 이건 신선이잖아요, 신선. 아이고, 써니님 감사합니다. 네. 보내주신 후원금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귀하게 쓰겠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써니님 오늘 또 늦게 들어오셔서 조금밖에 못 들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써니님. 네. 또 희정님 죄송해요. 지금 마무리하고 있어요. 네. 강희맘님 너무 부럽다. 게다가 또 사는 지역도 제주도잖아요. 왠지 짬뽕 먹고 딱 제주도에서 낮잠 탁 자면
굉장히 릴렉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써니써니님 감사합니다. 저도. 네. 네, 강희맘님 낮잠 잘 주무시고요. 또 오늘 채팅 또 라이브에 참여해 주셨던 모든 애청자님들 모두 즐거운 점심 드시고요. 내일 새로운 토요 판타지 시리즈 또 기대해 주시고요. 또 즐거운 주말 모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라이브는 다음 주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재밌는 거 골라와서 다음 주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나는 책방 대표 작가 배 작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뵐게요. 네.